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길로아네 집보단 상황이 좀 낫네요. 우태양하고 주민들이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이 완전히 불타진 않았어요. 화재 조사팀의 초동 조사 결과 분신 자살 외에 다른 화재 원인은 배제했어요. 현재 보고 계시는 흔적은 사망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돼요. 조사팀이 인근 주민들과 화재 진압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황을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의 조사 결과가 번복될 일은 없을 겁니다. 사망자라. 우태양이 자물쇠를 땄다고 한 뒷문이네요. 자물쇠의 표면에서 채취한 지문이 우태양의 지문과 일치했어요. 택배센터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태양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택배센터 내부에서 우태양이 남긴 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기름통인 것 같아요. 흔적 주위에 있는 거 보니 사망자가 사용한 기름통이겠죠? 이 충제가 분신 자살에 사용한 조연성 물질이에요. 전부 쏟았네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인정사정 없군요. 비타민이요? 이건 화인의 로고가 아니에요. 평범한 소비자들은 이런 인쇄를 구분하기 어려울진 몰라도 전문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몇 년 전 실제로 누군가가 화인의 모조품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어요. 전에 다 걸러냈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모조품이 나타난 걸까요? 감식반이 수상한 부스러기를 발견했어요. 현재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다만 양이 너무 적어서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충재가 남긴 개인 문서예요. 화재를 제때 진압한 덕분에 불에 완전히 타지는 않았죠. 차용증은 이미 중점적으로 확인했어요. 그중 우태양 가족도 언급됐죠. 상환 날짜도 없고 이자율도 안 적혀 있어요. 채무자의 사인도 없는데요?
남을 너무 과하게 도와준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행위니까 저희가 판단할 순 없죠. 그리고 현재로선 차용증보다 택배 송장이 더 이상해요. 다 가짜네요. 이 주소들 말이에요. 언뜻 보면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미림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예요. 아마 발신자가 미림시의 도로 정보를 섞어서 무작위로 가짜 주소를 생성한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론 가짜 주소를 정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눈속임용. 처음부터 물건을 배송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물건을 배송하려 한 건 맞지만 택배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배송한 게 아닌 거예요. 감식반 동료가 검사를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택배 선반 앞에 우르르 몰려 있으면 현장이 훼손되기 쉬우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조심해요. 앞만 보지 말고 발밑도 조심해요. 감식반이랑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이번 주는 계속 이 근처에 있을 예정이니 재조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 날 지켜보고 있어서 이제야 누나랑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여긴 사람 많으니까 밖으로 나갈까요? 그런가요?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요. 맞아요. 아무리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라 해도 마지막 순간이 오면 생리적 반응을 제어하기 어렵거든요. 전 그러면 우태양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은 우태양뿐이니까요. 우태양이 거짓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가 보면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감이 하나 드는데 이번엔 그렇게 날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하세요? 혹시 벌 쏘세요? 물건 옮겨야 하니까 비켜줘요. 다가오지 마세요. 뭐가 이렇게 겁이 많아? 이상한 물건이 아니라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며칠 전에 네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원이랑 병원 사람들이 선물을 좀 보낼 수 있냐고 묻더라고. 1년이 지났는데도 너랑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던데? 너의 행방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돕자는 생각으로 다 받아온 거야. 아니,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친구가 없단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그래? 다른 사람이 쓴 편지도 들어있는데? 여기 봐봐. 봉투에 받는 사람 우태양, 보내는 사람 정지훈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자애인 것 같은데? 편지 내용은 저기요, 뜯어보지 마요. 왜? 이제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가 보통 봉투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나요? 확인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핑크색이잖아. 어린이 채널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네. 맹수에게 쫓겨 도망치던 토끼는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해결하고 마침내 보금자리까지 찾아내지. 선물에 담긴 뜻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당근을 주는 거 보니 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나 보네요. 오늘 택배센터에 다녀오셨어요? 감이죠. 아까부터 묻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선물도 가져다 줬잖아요. 불법 거래요? 저보단 경찰한테 그 남동생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표정을 보니까 아직 얘기 안 했나 보네요.
아직 택배센터에서 일하고 있든 아니든 형이 죽었으니 동생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경찰은 지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서 경찰한테 좀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중이야. 시간 없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그 애는 괜찮나요? 그런가요? 유치해. 다들 날 꼬맹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장난감으로 달래주면 얼렁뚱땅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야, 지금 시간 괜찮아? 너랑 유신우 씨가 택배센터에 갔을 때 나도 혼자서 거길 둘러봤거든? 방금 엄반장님한테서 상황 들었어. 감식반이 정보 수집하러 사건 현장에 다녀갔지? 그 병이 문제야. 병 안에 온전한 약은 없었는데 남은 부스러기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 우리가 전에 발견한 암시장 약물이랑 동일한 건 아닌데 나라에서 규정한 금지 약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메스칼린이라고 불리는 약물인데 감각 변화와 공감각을 포함한 독성 반응을 일으키거든. 쉽게 말해 심각한 환각 반응을 일으키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해 행위를 유발하게 만드는 거야. 이충재가 죽기 전에 한 행동 기억해? 온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잖아. 엄반장님한테서 최신 동물학 검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생전에 대량의 금지 약물을 복용했대. 운 좋게 화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정도면 치사량이야.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누군가가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불법 약물 산업 체인이 얼마나 방대하고 복잡한데 이충재 같은 택배센터 사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야. 혹시 꼬리 자르기라는 말 알아? 불법 약물 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부 조직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노출 위험에 처한 하급 밀매업자를 위협하고 자살을 강요하기도 해.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모든 죄를 이충재에게 뒤집어 씌우면 남은 사람들은 계속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겠지. 이충재의 죽음엔 의문점이 많아. 그러니 이호성도 입막음을 당했거나 조직에 잡혀갔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호성의 실종은 더 민감한 사안이 된 거고 경찰은 더 수월한 후속 조사를 위해 이 사실을 숨긴 거야.
택배센터 일대엔 항상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서 분신자살 사건만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두 형제를 시작점으로 삼아 모든 범죄자들을 한꺼번에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변호사 누나, 벌써 가시게요? 변호사님? 연락 받았습니다. 작은 도련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 거 아니었나요? 오늘 변호사님이랑 조사할 게 있다고 휴가 내셨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위층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 본부장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신원불명의 손님 응대는 미뤄야 할 것 같네요. 유 본부장님은 저희와 함께 화인바이오의 모조품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시거든요.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계자 외 인원은 자리를 피해 주시죠.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화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모조품이 버젓이 사건 현장에 나타나더니 이걸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 물건이 오랫동안 시중에 유통됐는데도 난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은 항상 음모론을 먹이로 삼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곳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시온 씨가 여전히 내 비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여긴 변호사님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요.
야, 이제야 왔네. 애들이 얼마나 널 부러워하는데. 출세했다, 출세했어. 부럽다뇨? 그냥 운전기사일 뿐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계할 필요 없어. 큰형님이 고용한 거 다 아니까. 이쪽 일은 처음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네 사장인 셈이지. 그래서 말인데 이따가 태울 여자가 대체 누구야? 본 적은 있고? 얘기 좀 해봐. 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 너무 궁금하다고. 몰라요. 본 적도 없고요. 비켜주시겠어요? 데려가야 할 사람이 곧 도착할 거라서요. 담배 냄새는 질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호, 벌써 캐릭터에 몰입한 거야? 너 꽤 재능이 있구나. 재능이요? 여자 꼬시는 재능 말이야. 이런 옷차림으로 그 여자가 차에 타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이번 일만 잘 끝내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운전기사로 지내지 않아도 될 거야. 그나저나 이거 특수 코팅된 창문 아니야? 안에서 뭔 짓을 해도 모르겠네. 말 가려서 하시죠. 찌질한 놈아, 불만 있으면 내려서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 형님들이 직접 나서서 널 이 쥐구멍에서 끌어내줄까? 야, 드디어 왔네. 얼른 나 좀 도와줘. 당장 나와, 이 겁쟁이 같은 놈이. 콜 택시? 그쪽이... 잠시만요. 저희가 뭘 몰라서 누님한테 신뢰를 범했습니다. 저희가 몰라 뵀네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서 운전기사한테 물어본 건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누님, 제발 화 푸세요. 참, 실수를 만회할 겸 저희가 안전하게 에스코트해드리겠습니다. 타시죠. 커튼 쳐줄 테니까 일단 이 옷으로 갈아입어. 경찰을 돕고 있는 것뿐이야. 분신 자살 사건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전에도 말했지만 분신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경찰은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택배센터 일대를 철저하게 감시해왔어. 인정없이 들리겠지만 분신 자살 사건은 누군가에겐 재앙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야. 조직원이 갑자기 죽은 데다 경찰들까지 출동했으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을 거야. 며칠 전에 범죄 조직에 잠입한 정보원이 곧 고위층 사람들이 모인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해왔어. 회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황으로선 그 형제와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커. 이번 회의에 잠입할 스파이를 파견하는 게 경찰의 계획이고. 몇 년 전에 한 형사가 범죄 조직에 잠입해 간부 자리까지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내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보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지. 그 사람은 생전에 조직원들로부터 적잖은 의심도 받았고 심지어 신분을 들킬 뻔했는데 오히려 보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게 보호색이 된 셈이지. 보스는 그 형사를 은인으로 대우했고 그 사람이 남긴 유산 덕분에 경찰은 다른 스파이를 파견할 수 있었던 거야. 맞아. 경찰은 외부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첫 번째 스파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증거 서류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했어. 괜찮아. 동료들한테 상황은 설명해놨어. 그쪽에서도 우리가 계속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고. 입장 바꿔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널 봤으면 나도 못 참았을 거야. 게다가 뒤에 꼬리까지 붙은 상황이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말곤 더 나은 해결책은 없어. 일단 앉으시죠. 보스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젠 회의할 때도 보안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해 주세요. 방에서 나갈 때 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오늘 밤은 꽤 순조롭네요. 그럼 보스 빼고 다 모인 거죠? 멀뚱하게 앉아있는 건 재미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보스는 나중에 도착하신대요. 우리더러 먼저 의논하라고 하네요. 큰 사건인 만큼 해결책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최근 화인 쪽에서 모조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긴 들으셨죠? 그래도 본부장인데 체면은 세워주셔야죠. 벽에도 귀가 있다잖아요. 그 일 때문에 화인 직원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우리 쪽에 붙었어요. 그놈 이름이 뭐였더라? 맞다. 시온. 본부장 비서실장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근데 아직도 안 데려오고 뭐 하는 거야? 어쩌라고 비서 주제 연약하긴. 뭔 일인가 했는데 파티에 초대된 거군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인그룹의 본부장 유신우예요. 무모한 녀석. 자기가 본부장 비서라고 하더니 약을 판 혐의로 스파이 취급을 받아 쫓겨났다면서 내 부하랑 접촉했더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신입이면 몰라도 우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이봐, 너 진짜 재벌집 바보 아들 뭐 그런 건 아니지? 조사팀은 어쩌고 경호원도 없이 여길 쳐들어온 건데? 뭘 봐요?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며칠 동안 남자들 사이에서만 둘러싸여 있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얼굴을 만났네요.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다들 비슷한 급인가 보죠? 그쪽이 왜 여기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두를 것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온다면 그 여자는 여왕벌 같은 존재가 된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처럼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쪽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난 어때요? 이 자식이 입 다물어! 한마디만 더 했다간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싱글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파트너도 없었겠죠. 그럼 날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결국 부도 건물에 갇힌 범죄자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으려면 뒷길을 미리 물색하는 게 좋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적으로 만드는 것과 길들이는 것 중에 후자가 더 이득 아닌가요? 장사꾼들 성격 아시잖아요.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죠. 고양이나 강아지가 돼서 당신한테 구걸해도 나한테는 남는 장사거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으니 길들여진 채 살아도 괴로울 거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날 계속 몰래 훔쳐본 이유를 말해준다든가. 진작 얘기했잖아요. 여긴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안전 때문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당신은 지금 나한테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가깝거든요. 엄청 가볍네요. 밥은 먹었어요? 여긴 딱 봐도 밥은 안 줄 것 같은데 일단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오는 게 어때요? 닥쳐! 여길 파티로 하는 거야 뭐야? 유 본부장님이 재벌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교양까지 없을 줄은 몰랐네요. 누님이 화 안 내셔도 우리가 혼 좀 내줘야겠군요. 무슨 일인데 싸우는 거야? 이야, 이거 귀한 손님이시네. 오랜만입니다, 노상균 씨. 나보러 올 줄 알았어요. 부하가 대어를 낚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약 때문에 맛이라도 갔나 싶었는데 처음에 유 본부장님을 잡았다고 해서 기뻤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더군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온 건 아니죠.
자리를 옮겨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노상균 씨는 뒷배경도 좋고 나보다 일찍 입사했으니 우리 아버지 세대의 유능한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회사에선 노상균 씨를 추궁하면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을 테고 노상균 씨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후배의 조사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들통났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전부 지워버릴지도 모르죠. 좀 더 극단적으로 이 기회를 틈타 내 주변 사람들을 모함할 수도 있겠죠. 내 비서라든가 말이에요. 집안 싸움보다 더 재밌는 구경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선수치고 시온 씨를 데려가서 보호한 거였군요. 보호가 다는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노상균 씨한테 접근해야 했으니까요. 방금도 말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나중에 욕 한바탕 먹고 말겠죠. 솔직히 시온 씨와 나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왜 들통날 거짓말을 한 거죠? 노상균 씨한테 들키려고 한 거짓말이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들으면 그 거짓말쟁이한테 더 흥미를 느끼게 되니까요. 어라? 대체 어떤 멍청한 놈이 날 속이려 드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님을 가만히 둘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으시겠죠? 유신우가 살아있어야 더 많은 사람을 견제할 수 있지 않나요? 날 인질로 우리 아버지를 협박하거나 조건을 걸어서 조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협상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비타민 1에 대한 정보 말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이충재, 노상균 씨 부하 맞죠? 왜요? 유 본부장님도 이충재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요? 내 부하였던 건 사실이지만 같은 편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멍청하고 겁도 많은 데다 경찰의 첩자가 되겠다는 헛된 망상이나 하고 그 싹을 잘라버리니까 풀이 확 죽었더라고요. 그럼 조직에서 이충재를 제거할 이유가 충분했겠네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요. 경찰 수사극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충재를 죽이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게 뻔한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도 이충재가 분신 자살로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경찰이랑은 다르게 우리만의 조사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충재의 동생을 잡아서 신문한다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참, 제안이 하나 있어요. 총으로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다면 좀 더 멋지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 본부장님이 예술을 좋아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손이고요. 여기에 총을 쏘면 얼마나 아플까요? 유 본부장님, 고작 손이니까 너무 긴장할 거 없어요. 이따가 응급처치하면 목숨은 건질 거예요. 고장이라도 난 건가요? 어디 봐봐요. 괜찮아요. 그럼 제 총을 드리죠. 자, 받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데 전에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총 쏠 줄 모르는 거면 가르쳐 줄까요? 안전장치부터 해제해요. 총 제대로 꽉 잡는 거 잊지 말고요. 오발로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 총도 손에 안 맞으면 노상균 씨한테 다른 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2번이나 불발되면 재밌겠네요. 그쵸? 이거 억울하네요. 도망칠 생각 같은 건 없는데요. 오히려 총을 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쪽 아닌가요? 내가 도와줄까요? 총은 위험한 물건이에요. 처음 쓰는 거라면 스스로를 쏘지만 않아도 꽤 잘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부하들끼리 싸움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얼른 가요. 우리 서두를 것 없잖아요. 유신우, 그 총 당장 버려. 써본 적 없는 거 다 알아. 그럼 내게 할까요? 당신이랑 당신 부하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여자의 머리를 박살내줄 테니까요. 근데 이 여자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네요. 하긴 그쪽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유신우, 당신 정말 미쳤어? 날 체포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잡혀도 내 윗선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거라고! 내 윗선,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가 잘한 곳이 정말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게 왜요? 내 주변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 부도 건물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방치된 건 둘째치고 누군가가 나한테 먼지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요. 하지만 그건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요. 난 오늘 밤만 신경 쓸 거예요. 그거 알아요? 당신들이 날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 꽤 마음에 들어요. 당신들이 날 모욕할 때의 표정과 말투가 아부할 때보다 더 진실되고 인간미 넘치거든.